안녕하세요. 파월 의장이 어젯밤 연설에서 긴축을 더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1% 이내로 다 떨어졌습니다.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끝났다. 연준의 긴축도 종료하지 않겠는가 좀 들뜬 마음이 있었어요. 미국 증시도 9거래일 동안 계속 상승을 했었다가 이번에 파월 의장 발언으로 인해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굳이 이런 발언에 놀랄 거는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방향성의 전환을 던지는 메시지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냥 그동안 상승을 했는데 딱히 호재가 뚜렷한 것도 없었고 악재가 뚜렷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쓱 올라가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언 가지고 나온 것도 하락폭이 크게 안 나왔죠. 과거에 결정타를 내릴 정도의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다면은 하락폭이 1%가 아니라 1.5, 1.7, 2%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상승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기대감이 소진되면서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올 것들 중에서 다음 주에 CPI 하나 있을 거고요. 미중 정상회담 있을 거고 또 다음 달에 연준 FOMC 회의, 그 CPI 이런 것들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 보면서 결정타가 나올 때까지는 동요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결정타가 나온 다음에 약간 하락하더라도 그때 손실을 보고 나오는 게 낫지 않는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올 수 있는 악재들보다는 나올 수 있는 호재들이 훨씬 더 종류도 많고 더 촘촘하게 일정별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호재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월 의장 발언을 보면은 긴축적 기조를 달성했는지 자신하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물가가 언제든지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오피셜적으로 물가 잡혔습니다 라고 발언을 못 해주겠다 이런 뜻인 거죠. 물가가 잡혀가는 과정인 거지 물가가 잡혔습니다는 아닌 거예요.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잡혀가는 과정을 가지고 물가가 잘 잡혔습니다라 말하면은 연준이 긴축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라고 압박을 빨리 요구할 겁니다. 그 과정을 계속 늘리는 거죠. 질질질 끌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지금 파월 의장이 입으로 금리 인상으로 시간을 끈 게 벌써 2년 가까이 됐거든요. 시간을 끌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순간을 만들었던 거죠. 시간 끌기 신공을 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채 금리가 저번에는 5%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긴축 종료에 대한 이야기도 유럽, 아시아 모두 이야기를 수렴하고 충분히 예열을 한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금리 인하도 한다면은 보통 2달 전부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둘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금리 인하, 급작스러운 긴축 종료 이런 거보다는 시간을 질질 끌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언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파월 의장 발언으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다시 튀어 올랐는데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5%를 찍었었는데 4.5%까지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튀어 오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런 구실을 줬다라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발작 타이밍이 나와야지만 국채에 투자를 못한 사람들은 싸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겠죠. 채권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 타이밍인가요 아닌가요? 제 의견보다는 금리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구간 시작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아까 같이 5에서 4.5로 떨어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어요. 근데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은 튀어 오름이 있어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시 방향으로 쭉 가겠죠. 이 금리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좀 깁니다. 주식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채권을 보유하는 건 나쁘지 않다. JP 모건 같은 경우도 주식 60%, 채권 40%를 가져갈 타이밍이 도래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주식과 채권의 어떤 밸런스가 맞아갈 때가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해지용으로 채권을 투자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채권을 20년물, 30년물 아니면은 레버리지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채권의 용도가 그러라고 나온 게 아닙니다. 채권은 이제 주식에 대한 리스크 해지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영하시길 바라겠어요. 예를 들자면은 미국 채권 10년물 이하 한국 채권 10년물 이하 정도로만 투자하시는 게 만약에 손실을 봐도 적게 손실 보고 이득을 보게 되면은 내 자산에 약간 어시스트 효과를 주니까 이 정도 선에서 투자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브랜드 연준이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 사이트를 들어가보면요. 다음 주에 발표될 10월 CPI는 3.28을 보고 있는데 이게 인베스팅 예상치가 전문가들이 보는 예상치의 평균값이거든요.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0.2% 정도 더 낮게 나옵니다. 즉 인베스팅 상으로 3.1%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코어는 4.0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희망적인 거는 12월에 발표할 11월 CPI인데요. 인베스팅 상으로 3.0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계속 값이 바뀌는데 유가가 최근 더 내려갔거든요. 2.9까지 나올 가능성도 높게 있습니다. 헤드라인 CPI라 하더라도 2.9를 기록하면은 시장은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 값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투자를 해나가야 되겠죠. 안 그러면 뒷북치는 투자를 계속하겠죠. 단기 대출 역할을 하는 연준의 이제 역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역레포 규모가 있는데 금리 인상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올해 6월부터 빠르게 줄이기 시작해서 5개월 만에 절반이 녹았습니다. 이 속도가 계속된다면은 11월에서 5개월을 더하면은 내년 4월 초, 3월 말쯤 되거든요. 그러면 역레포 규모는
모두 소진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긴축 종료 타이밍이랑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하는 이유가, 긴축을 하면 연준이 국채를 사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채권을 사줘야 됩니다. 중국과 일본이 그동안 사줬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중국이 순매도세예요. 왜? 본인들도 적자고 자본이 유출되고 환율을 방어해야 되니까. 일본도 지금 환율 방어를 위해서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내포 자금으로 지금 국채를 사고 있는 거죠. 기존에는 연준이 안 사줘도 다른 곳에서 사줄 때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진짜 사주는 곳이 없어서 비상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비상금이 5개월 남았다는 거죠. 이 역내포가 바닥나기 전에 중국과 일본이 열심히 미국채를 매수해 주도록 미국이 압력을 넣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1월 미중 정상회담 때 중국이 요구하는 게 무역 규제 좀 풀어라, 수출 완화를 해라 라고 하잖아요. 무역 흑자를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뭘 줄 건데 딜을 걸겠죠. 그때 국채 사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할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연준의 긴축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긴축을 종료하고 다시 국채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는 겁니다. 연준이 국채를 살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쉽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더 강한 침체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리콘밸리뱅크 파산같이 이런 명분이 나온다면은 침체 없이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 거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긴축의 속도를 완화시키던가, 아니면은 중국이 미국채를 사줄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무역 흑자 구조를 만들어 주던가, 그러면서 긴축을 계속 천천히 이어가는 방식,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경제는 좋아지고 국채는 사주니까 국채 금리는 떨어지기 시작하죠. 가장 증시의 이상적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물가와 유가가 잡혀가고 국채금리도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라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파월의 발언에 우리가 겁을 먹기보다는, 파월이 왜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가, 정말 긴축을 지속할 수 있는 건가, 또는 명분이 지금 있는 상황인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끄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파월의 발언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궁예라면은 아마 제가 먼저 제거를 당하겠죠. 관시법상 제일 나쁜 놈 아니에요. 제가 마군이 아닙니까? 지금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막 하나, 둘, 셋 몇 개 없거든요. 우리는 이걸 예상해보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연결 지어봐야 되겠죠. 지금 발언은 시장금리가 내려가면서 물가가 튈까봐 어느 정도 빠르게 가라앉는 걸 막기 위한 저는 커팅 작업이었다 봐요. 이번에 채권금리가 다시 튀고 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완화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박스권을 정해놓고 너무 내려가면은 비둘기적으로, 너무 올라가면은 매파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증시도 이 안에서 지금 계속 핑퐁핑퐁을 튀고 있는 거죠. 변동성 장세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장기 투자자라면은 바닥 거닐 때마다 매수를 분할적으로 가는 전략을 쓰던가, 아니면은 뭐 내가 단타를 자신 있다라 그러면은 사고팔고를 잘 해보던가, 이런 전략을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